안녕하세요. 경영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 인 허브는 서울 창업허브와 회계법인 창천이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 평소에 스타트업 대표가 갖고 있었던 법무, 특허, 노무, 세무와 같은 경영관리 이슈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대표는 프로젝트 N의 이명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에는 사실 NGO, NPO 부분에서 FTF 펀딩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 밖에 이제 NGO 파트 안에서 머터리얼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서비스와 또 NGO들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N 하면은 어떤 뜻인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N이라는 건 이제 NGO, NPO의 이제 논 가버먼트라는 뜻을 따와서 이제 프로젝트 N은 그 NGO 비영리 비정부 파트 안에서 많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명수 대표님 경영관리 이슈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자 등록증 안에는 회사의 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회사들이 다 그 회사의 심볼이나 로고를 갖고 있는데 브랜드 자체로 저희가 어떤 상품을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하고 심볼을 저희 랩에서 디자이너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상표를 제가 웹에서 이제 보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상징인 심볼이라든지 로고가 있는데 대부분 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추후에 혹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상표는 우리가 이제 상호랑 상표의 구별을 조금 일단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상호는 이제 회사 이름일 뿐이고 상표라는 것은 우리가 식별 표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식별 표지라는 것은 내 서비스가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켜주는 기능. 물론 상호도 그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상표는 그냥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식별 표지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 이름이 상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회사 안에 또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그 브랜드가 식별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상호가 식별 표지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 원칙 때문에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그 상표를 선택하게 되면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권리를 가지게 되면은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은 이제 비슷한 업종인 경우에 저희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업을 실시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보통은 이제 그 회사 이름으로 하나를 하시고 또 안에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은 또 브랜드별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각각 식별표지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인데 남이 뒤에 등록했다고 해서 나는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선사인권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해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먼저 사용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할 정도에 이르렀으면 후에 그 상표를 누가 등록해서 권리 행사하더라도 먼저 쓴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선사인권인데요. 근데 그 선사인권이 인정되려면은 꽤나 많은 이제 주지성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쓰는 회사 이름이나 뭐 상표를 전부 바꿔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해두시는 게 좋고요. 뭐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진 않아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를 이제 디자인하셨는데 그 로고 자체가 해외에 있던 로고랑 로고에서 그러면 그 디자이너 분께서 그거를 뭐 베끼셨는지 아니면 누가 베끼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상표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도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도용한 로고를 상표 등록했을 때 그게 상표 부등록 사유가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변론으로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창작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름을 예를 들면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디자인 비슷한 베낀 거를 내가
혹은 똑같은 거를 상표 출원한다 해도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표 무효 취소 사유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등록이 가능할 거고요. 그거랑 이제 별개로 저작권은 이제 그 로고 디자인이 창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높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민형사상 처벌을 따로 이제 저작권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작권이라 그래도 지득 루트가 그쪽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직원분이 실제로 창작했는데 우연찮게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서 본인이 창작한 경우라면 저작권이 본인 우리 회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상표도 쓰셔도 뭐 모방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을 했다면은 디자인 노트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창작한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안전한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시고 가져오신 거라면은 이제 뭐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영문으로 된 메일을 받았는데 그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메일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스팸으로 예. 근데 이제 그 겸 해가지고 제가 어떤 상표권을 우리가 침해했을까를 알아보다가 로고를 한번 저희가 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제 비슷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꼭 해결해보고 싶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로고는 이제 비싼 게 굉장히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직접 창작을 했냐 안 했냐 예를 들면 완전히 똑같더라도 내가 창작한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저작권 위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이것으로 프로젝트엔 이명재 대표님과 함께 저희 스타트업 랩인 허브 경영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